반갑습니다. 한승연의 외환 전문역 1종. 오늘은 환리스크 관리 제25강 살펴볼 주제는 NDF라 그래가지고 Non-Deliverable Food입니다. 이 선물한 거래는 선물한 거래인데 어떻게 보면 NDF 시장이라고 해도 뭐 좋고 또 선물한 중에서 또 종류로 봤을 때 NDF라고 해서 이 푸드로 상품으로 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NDF는 상품으로서의 NDF,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축을 또 담당하는 NDF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드 거래라 하면 만기가 있죠. 미래 특정일이 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딜리버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딜리버리.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다르면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달러를 받고 원화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특정일에 달러를 파는 선물한 거래를 했어요. 이 동일한 만기입니다. D30일 달러를 파는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거래는 달러를 사는 선물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주고받고 이제 제로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요것대로 딜리버리를 하고 요건 요것대로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인수도를 하는 거죠. 소위 이 밸류 데이트에 가서 이 밸류 데이트, 이건 기일이라고 했죠. 만기 결제 기일에 가서 딜리버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물이라는 거래는. 그런데 이 NDF라는 것은 딜리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Non deliverable forward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차익결제 선물안이 이제 여객 선물안이라고도 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아닌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달러 대 원화 이런 선물한 거래가 막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단기 자금 시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원화가 국제 통화도 아니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거래 쌍방 간에 이 여기에서 선물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달러를 주었는데 원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원화를 주었는데 달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결제 리스크가 있어요. 세틀먼트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딜리버리가 없도록 하자. 그 대신 차액만 결제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차액 결제 선물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날짜에 한 달 후에 NDF 거래를 했다. NDF는 한 달짜리부터 5년까지 만기가 있는데 대부분 한 달짜리가 최고로 많이 되죠. 한 달짜리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컨대 이제 한 달짜리 선물을 하게 되면 뭐 예컨대 1397원 50원, 50전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통상 이제 지금 수합 포인트가 한 달짜리가 2원 50전 디스카운트로 해가지고 달러 디스카운트 2원 50전 디스카운트인데 1,400원이라 그러면은 한 달짜리 한 달 만기 NDF 선물 환율은 1397원 50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1397원 50전에 이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실제로 가보니까 그때 환율이 1380원이더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17원 50전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자. 예컨대 100만 불을 거래했으면 1750만 원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를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달러로 차액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차액. 요걸로 차액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 결제 선물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상당히 된 강의에 보면은 이 요거를 이제 거래 환율이라 그러고, 이렇게 차액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환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픽싱 레이트라고 해요. 픽싱 레이트. 이 픽싱 레이트는 이게 만약에 D30일이면 그 전날 시장 D29일 날 시장 평균 환율을 가지고 픽싱 레이트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만기일 바로 전날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그
달러의 가격을 가중 평균해 가지고 그게 나온 게 마켓 에버리지 레이트, 시장 평균 환율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한다. 정산할 때 뭘로 쓰느냐? 달러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딜리버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세틀먼트 리스크가 없고, 또 여기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굳이 원화를 움직이기 위해서 자금 시장을 이용할 일도 없고, 그래서 차익만 결제하는 걸로 됩니다. 그때 차익 결제 선물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100만 불에 대해서 거래를 했으면 이 100만 불에 대한 이 차익을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0만 불을 뭐라고 그러느냐? 노셔널 어마운트라고 합니다. 노셔널 어마운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념적인 거래한 그 가격에다가 이 차익만을 반영해서 달러로 주고받는다. 그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노셔널 어마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익결제 선물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이용되는 선물안이라고 그래서 여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환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당일이다. 오늘 특징일자 보면은 이 외환시장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이죠. 소위 말해서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은행 간 거래, 인터뱅크 거래가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돼요. 여기에는 어떤 은행들이 참여해요? 국내 은행이나 국내 증권회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2023년 10월부터는 외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내 이게 외환시장이에요. 그런데 새벽 2시가 끝나면 그 다음날 9시까지는 이 중개회사를 통한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때 주축되는 게 NDF 시장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요 NDF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9시가 되면 이 시장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24시간 계속되는 외환시장이다. 외환시장은 뭐예요? 추상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24시간 동안 쉼 없이 돌아가는 시장이다.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은 국내 인터뱅크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있고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있는데 요 사이 새벽 2시야 그 다음날 9시까지 이 사이에는 NDF 시장이 주가 돼가지고 이 환율이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종을 공부하시는 분 알아야 될 거는 외국한 은행이 환율을 고시하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이 당일이야. 그러면 최초 고시환율은 뭘 쓴다고 그랬어요? 달러 대 원화의 최초 고시환율. 전일에, 전일에 시장 평균 환율을 쓴다고 그랬잖아. 시장 평균 환율.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 평균 환율이 예를 들어서 1,400원이야. 근데 NDF 시장에서 막 그래서 1,450원이 됐어. 막 이때 이제 이 종가가 1,450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고시환율은 그 전날에 시장 평균환율을 쓰니까 1,400원으로 고시를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환율은 뭐예요? NDF 종가가 시장에서 진짜 저 환율이잖아요. 1,450원이잖아요. 바로 2회차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차 고시는 형식적으로 하고 바로 2회차 고시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각 외국한 은행의 고시환율이 게시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 차액 결제 선물하는 지금 주로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나 또 아시아권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동남아 여러 가지 그 통화들. 근데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통화들이 결국은 뭐냐면 국제 통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자들이 이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차익 결제로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국 달러 대 원화 그 NDF가 가장 비중이 크다 그래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이라든가 싱가폴 뭐 이런 시장에서 그 참가자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통상 거래 단위는 한 500만 불 된다고 그래요. 거래 단위가. 뭐 100만 불 단위가 한 500만 불 정도씩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외환시장이 이렇게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NDF라는 것은 이렇게 외환시장으로 치면은 외환시장을 설명할 때 NDF 시장이 또 비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상품으로 봤을 때 선물안이라는 그런 상품으로 우리가 또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